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공포란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느끼는 극렬하면서도 지속적인 두려움을 의미하는데요. 과연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포감이나 불안감은 정상적인 정서 반응이지만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면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증상을 초래한다. 대표적으로는 특정 대상의 공포를 느끼는 공포증과 불안장애가 있다. 이러한 공포증이나 불안장애는 10명 중 1명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들의 증상은 예상보다 다양하고 심각하다. 우리는 이러한 불안장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오름 한의원의 노도식 원장을 찾아가 보았다. 불안장애라고 하면 지나친 어떤 불안 또는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이 이제 과다해져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이제 통제하거나 이제 참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태에 이제 도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과도한 어떤 불안과 걱정 때문에 어떤 심리적으로도 무척 힘들어지고 또 신체적으로도 불편한 증상들이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불안 장애가 이제 생기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나 어떤 불길한 예감, 또 과도한 어떤 걱정, 지나친 불안들이 지속이 되어서 긴장이 계속되거나 또 자율신경이 그 조절을 놓치게 되어서 잃어버리게 되어서 실조 상태가 되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심장이 과도하게 뛴다든지 얼굴에 열이 오른다든지 가슴이 답답함이라든지 안절부절 못하는 또는 불안 초조함 이런 다양한 이제 증상들이 몸과 또 마음에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을 해가는 데서 굉장히 집중력을 이제 떨어뜨릴 수 있게 되고 어떤 제대로 된 생활에 모든 면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수가 생깁니다. 불안장애 상태에 이미 도달하게 되면 스스로가 일어나고 있는 내면에서의 불안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그 공포감이나 그 두려움, 그 불안의 불길함들은 참으로 견디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상태에 이미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가 혼자서 계속 참는다든지 또는 피한다든지 스스로 이겨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불안장애를 더욱 가중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가까운 상담소나 또는 전문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 상담을 받고 제대로 된 자신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공포가 커질수록 야기되는 문제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불안이 계속되면 공포 불안장애, 사회 공포증, 공황장애와 같이 불안에서 야기되는 정신적 질병들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포가 커지면 그것이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같이 확산되고 전개되어 사회의 진정이 더 미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포심이 꼭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공포와 불안감이 미치는 영향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공포심은 때때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면서 집중력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공포를 느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괴테, 카프카, 비발디, 뭉크 등 불안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안할수록 완벽을 추구해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두려움 때문에 인류가 여태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다. 두려움은 사람이 위험 요인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본능을 이용해 공포를 수구로 한 많은 캠페인들이 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포소구 광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를 찾아가 보았다. 공포소구 광고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게 만들기 위해서 위협적인 요소나 공포적인 요소들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포적인 또는 위협적인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광고를 통해서 그런 위협적이고 공포적인 요소들을 제공하고 그 공포와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에서 함께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공포적이고 위협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광고는 금연 광고 또는 음주운전 광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금연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계속 피웠을 때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위협적인 요소로 집어넣게 되면 그 위협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광고를 아예 무시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적절한 위협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찾게 되고, 광고의 말미에 그런 해결 방법들을 제시해 주면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위협이 너무 적으면 위협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의 강도를 너무 낮게 주면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거죠. 반대로 위협의 강도가 너무 크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금연 광고가 너무 강력한 효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금연 광고가 너무 강력한 위협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해서 스스로가 금연 광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회피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의 공포와 기쁨, 정서간 안면온도 반응의 차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공포 정서를 느낄 때 얼굴 온도가 내려간다. 특히 이마와 콧등, 코끝의 온도는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직접 실행에 옮겨보았다. 그리고 실험 결과 공포 영화를 본 후의 안면 온도가 보기 전에 비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마는 공포 영화를 보기 전과 후가 수치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볼은 공포 영화를 보기 전 28도에서 공포 영화를 본 후 27도로 내려갔고, 코끝은 공포 영화를 보기 전 30도에서 공포 영화를 본 후 29도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공포 영화를 보면 체온이 내려가는 현상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거리로 나가 물어보았다. 네, 저는 2008년에 피해 중간고사인가? 그거 봤는데 거기서 이범수가 사람을 죽이는 그 회상식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되게 에어컨도 시원했지만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게 공포영화 보면 시원해지나?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확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사람들이 공포영화를 보는 묘미구나 싶었어요. 아, 시원해지는데 그 이유가 그냥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라고 항상 생각해 왔거든요. 공포영화를 봤을 때 추운 느낌이 들어요? 아니야. 왜요? 그냥 살짝 그냥 봐요. 별로 안 무서워요.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떤 영화를 보냐에 따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영화를 예상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예상대로 가면은 좀 보지도 않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뭐 만약에 제가 생각한 이해 행동의 그 영화가 나오면은 좀 왜 작가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좀 그런 거에 좀 반해가지고 더 집중하게 되고, 만약 그럼 좀 약간 소름 돋을 때가 있죠. 그게 시원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소름은 돋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약간 등골이 서늘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 말대로 그 척추부터 목 전까지 이렇게 확 뭔가 춥고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고 막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쿵 하고. 아니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 식은땀이 나면 다운되겠죠, 체온이.
살짝 닭살 돋을 때도 있긴 한데 변화된다고까지는 느껴본 적은 없어요. 예. 그냥 좀 움츠리는 거 그냥 좀 놀래고. 예. 네, 체온의 변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약간 그 땀이 이렇게 분출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화되면서 이제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아서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공포심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도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실제로 공포를 느끼는 되뇌의 편두엽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공포적인 자극에도 평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공포는 위험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기도 하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어 더위를 잊게 해주기도 하는 우리에게 고마운 감정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상황을 겪으며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